시장이 가장 위험할 때는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가 차분해 보일 때입니다. 차트는 계속 오르고 뉴스는 낙관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상한 건 그 말이 꽤 논리적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매우 합리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영상엔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극단에 도달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첫째, 이번엔 다르다는 논리가 탄생하는 배경.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5단어는 바로 이번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 입니다. 경제학자 카먼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가 지적했듯이 모든 버블의 정점에는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말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만든 아주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를 생각해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튤립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단순한 투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잡았고 신흥 부유층이 늘어났으며 희귀한 변종 튤립은 부의 상징이라는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댔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다. 지금 들어도 꽤 그럴듯한 경제 원리 아닌가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신경제, 뉴 이코노미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는 혁명이 일어났으니 기존의 수익성 지표인 PER 같은 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했죠. 클릭수가 곧 가치다. 선점하는 자가 시장 전체를 먹는다는 논리는 당시 투자자들에게 성경과도 같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 뇌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창조해냅니다. 내가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야만 내 투자가 도박이 아닌 합리적 선택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보며 어떤 새로운 논리를 믿고 계신가요? 혹시 그 논리가 가격이 오른 뒤에 만들어진 사후 확신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둘째, 집단적 확증 편향과 침묵의 나선. 버블이 커질수록 시장에는 한 가지 목소리만 남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집단적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비관론자의 헛소리나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는 노인들의 잔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침묵의 나선 이론이 작동합니다.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고 느끼는 소수의 사람조차도 주변 모든 사람이 동을 벌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나만 틀린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진실을 가리는 것이죠. 부동산 폭등기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집값이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데이터가 깔려 있어도 공급 부족과 유동성 파티라는 논리가 지배하면 그 데이터는 무시당합니다. 오히려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 섞인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은 일종의 종교적 상태에 진입합니다. 논쟁은 사라지고 믿음만 남습니다. 누군가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면 집단은 그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구심이 나의 자산 가치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블의 끝자락에서 시장은 가장 평온하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이 모두 숙청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은 무조건 사야 할 때라고 말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과연 시장이 좋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 말살되었다는 증거일까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집단의 확신 속에서 홀로 질문을 던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셋째, 스마트 머니의 착각과 전문성의 함정. 흥미로운 점은 버블의 피해자가 무지한 대중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학력자, 금융 전문가,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광기의 선봉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1720년 남해 회사 버블 때 천재과학자 아이작 뉴턴조차 거액을 잃으며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죠. 전문가들이 버블에 취약한 이유는 자신의 논리 구성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오르니까 산다고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오를 수밖에 없는 100가지 이유를 논문 수준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지표를 왜곡하고 유리한 통계만 발췌하며 복잡한 수식을 동원해 거품을 내재 가치로 둔갑시킵니다. 이것을 전문성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능을 믿기에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죠. 닷컴 버블 당시 인류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성도 없는 IT 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던 이유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시대의 평가 모델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극단에 달하면 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눈가리개가 됩니다. 복잡한 논리는 사실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를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 정교한 논리가 사실은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원초적 욕망을 가리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가짜 시나리오라면 어떨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논리적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넷째, 한계 효용의 지점과 마지막 바보 게임. 버블의 마지막 단계는 더 큰 바보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자신이 마지막 바보가 아닐 이유를 찾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끝에서 어차피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거나 강남은 불패다 라는 식의 믿음은 일종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튤립 버블 때 통업, 프랑스 왕실에서 이 꽃을 찾기 시작했다는 식의 루머가 논리적 근거로 둔갑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리스트를 잇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논리적으로 제거해 나갑니다. 2단계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한계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자산 가격이 조금만 더 오르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베팅을 감행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아주 철저한 탈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꼭대기 바로 밑에서 팔고 나올 거야 라는 계획이죠. 하지만 문제는 모두가 그 똑같은 논리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구는 하나인데 수만 명이 동시에 빠져나가려 하면 그곳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버블이 붕괴하는 순간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논리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지탱하던 완벽한 근거들은 오늘 아침 우리가 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자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완벽한 탈출 계획, 과연 다른 수만 명의 투자자와 다르다고 확신하시나요? 시장이 멈추는 순간 당신의 논리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광기는 탐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인간의 심리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가짜 논리가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시장이 가장 논리적으로 보이고 모든 의구심이 사라진 바로 그 지점. 어쩌면 그곳이 인간의 이성이 마비된 정점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가장 아름답고 평온하며 모든 뉴스가 당신의 선택이 옳다고 증명해주는 그 순간. 어쩌면 그때가 가장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확신이 데이터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집단의 안온함에서 온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안도감인가요? 구독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